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잘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겁박과 망상입니다.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자 득달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칼날을 겨누면서 손자가 사용한 태블릿 PC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형적인 검찰의 법적 괴롭힘입니다. 마치 제도와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에 대한 겁박입니다. 검찰의 확증 편향적 망상도 심각합니다. 결혼해서 독립 생계가 명확한 문 전 대통령 딸을 경제 공동체로 엮으면서 억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은 사건의 왜곡과 무리한 기소로 귀결됩니다. 이는 이미 야당 대표에 대한 숱한 탄압 수사에서 잘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편집하지 않은 해당 사건 녹음 파일 전부를 들어본다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판넬로 담아봤습니다. 전화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안 본 건 얘기할 필요는 없고 등 이 발언을 10여 차례 반복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있는 대로 말하는 것에 이 사전적 정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해당 녹음 파일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통화 상대인 김진성 씨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진성 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종용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교사자가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나 해당 녹음 파일을 들어본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30분 정도 분량의 전체 파일들이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 녹취를 한번 꼭 찾아봐 주시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한번 전체 풀 버전을 찾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검찰은 중요 발언을 누락하고 맥락을 왜곡해서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무조건 유죄라는 망상에 빠져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기소를 하다 보니 공소장이 창작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여권에서는 지난 6월 갑자기 악의적으로 편집된 3분 50초짜리 녹취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판사가 유죄 예단을 갖도록 수사 정보를 흘리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비열한 꼼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겁박과 망상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시대를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 로데오 거리의 어느 커피숍에서 김세희, 강용석, 민경욱 세 사람이 만났고 강용석이 민경욱에게 현찰 2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 돌돌 말아 전달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제가 접해봤지만 이렇게 육하 원칙이 명확한 의혹 제기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125명 당협위원장이 소송을 걸었잖아. 판넬 함께 봐주시죠. 우리 돈, 그 모금 돈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모금한 돈은 민경욱 전 의원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낙선한 뒤 받은 돈이라 해도 선거 무효 소송에 쓰인 돈은 정치 자금이라고 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 검찰은 대체 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요즘 여권에서는 가방을 받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감사 표시에는 디올백, 선거 불복에는 쇼핑백입니까? 자, 그래도 이런 것 받으면 불법이고 불법은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은 온 국민이 공유하는 상식입니다. 검찰은 제발 상식 수준이라도 지켜가면서 부디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